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까? 네, 저 뉴스 너무 데스크 같아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뉴스 데스크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오는 길에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오프닝을 들었는데 예. 안 대표님이라고 하신다고. 님을 빼야 됩니다. 안 대표? 이름입니다. 이름. 약간 유튜브스럽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안다 어때요? 안다. 안다가 뭡니까? 안다가 뭡니까? 안다 스탠딩. 안다. 안다님. 알겠습니다. 뭘로 할지 뭐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 하죠? 오늘 오 소장님도 미국 얘기네요? 네. 미국 얘기입니다. 또. 예, 미국 얘기 전 좋습니다. 네. 안 계신다고 하길래 미국 오늘 마음껏 미국 얘기 해보자. 오늘 마음껏 해보자 한번. 그렇죠. 네. 미국 얘기는 2% 없을 때. 미국 네. 너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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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라. 하여튼 미국 얘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것도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이 제목만 보면 뭐 대규모 단절, 뭐 유권자들이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좀 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행동이 다르다. 그 이유가 뭘까? 얘긴데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좀 재밌어요. 미국인들이 요즘 돈을 쓰는 걸 보면 말과 행동이 반대더라. 세상에 이런 모순이 있냐? 예.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떤데? 하고 봤더니 지금 기사들 한 3개를 지금 제가 모아 놓은 거거든요. 네. 요거를 보시면 맨 왼쪽부터 볼게요. 베런스 기사부터 What recession이라고 돼 있죠? 야 무슨 불경기 리세션? 그거 뭐예요? 먹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여전히 쓸 돈이 많다. 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회복력이 좋냐? 소비자 지출이 안 멈춘다?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 언제쯤 미국인들은 걱정을 멈추고 미국 경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까라는 칼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제 내용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전망하는 거는 정말 최악인데 네. 소비 행태는 완전히 상충이 된다. 그러니까 되게 진짜 우리 경제가 너무 나빠.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돈을 막 쓰고 있다는 뜻이네요.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왜 자꾸 돈을 쓰지? 막 너네 하면서. 한 가지는 그래도 기억을 부럽다. 해라. 예. 이거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 라는 내용을 지금 이제 칼럼으로 담은 거고요. 예. 근데 요즘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다 좋잖아요. 좋죠. 네, 요거 화면 한번 볼까요? 경제가 되게 호황으로 보죠. 요거는 3분기 GDP 성장률이 4.9%. 중국이 부러워할 수치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인플레이션. 예. 또 3.2%로 좀 크게 둔화가 됐죠. 그다음에 요거는 실업률인데요. 지금 10월 3.9% 나왔거든요. 근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70년에 딱 멈춰서 캡처를 해왔어요. 근데 요거 거의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죠? 네. 근데 임금도 지금 올랐죠. 거기다가. 예. 예. 근데 미국인들의 소비를 볼까요? 미국인들의 소비를 보니까 이 꺾은 선은 이제 GDP 성장률이고요. 이 막대 그래프는 자 소비에서 요만큼 진한 파란색이 그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을 말하고 있고요. 뭐 다른 거는 뭐 순수출, 뭐 재고, 뭐 주택, 뭐 이런 건데요. 예. 이만큼 개인 소비 지출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뭐 미국은 많이 쓰는 나라니까 네. 근데도 평소 대비 굉장히 많이 쓴다. 네. 많이 쓴다. 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인데 연도별 변화예요. 근데 지금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네. 모양새를 지금 11월 2022년으로 됐네요, 여기는. 네. 지금 최근이거든요, 이거. 며칠 전에 나온 기사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네. 증가율이 비슷한 꺾이지 모습을 않고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러면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그래서 지출도 좋은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임금이 오른다면 임금은 오르고 네.
그렇다면서요. 고용도 좋고. 고용도 좋고 그렇다면서요. 근데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요 그래프를 보면 이게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예. 근데 이전보다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여기 지금 2008년 이 금융위기 수준을 갓 벗어난 수준이잖아요. 그렇지. 100 밑으로 항상 한참 밑이다. 근데 요때만 해도 뭐 실업률 거의 뭐 9% 넘고 그랬었거든요. 경제도 되게 정말 뭐 안 좋았지만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경기 지표가 좋은데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하고 네, 그러면서 돈은 많이 쓰고. 그래서 미국인들의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경기는 낙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 보통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할 때 여행을 가거나 음. 뭐 지출을 뭐 휴가를 가고 돈을 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표랑 너무 괴리감이 생기니까 경제학자들이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제가 소비자예요. 예. 제가 소비자면 경제학자들은요. 저희가 왜 불행한지 모르거든요. 물가가 지금 5만 원이에요, 이게 5만 원이거든요. 근데 몇 달 전만 해도 3만 원이었거든요. 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뭐 이렇게 하소연을 예. 하는데 이제 너무 비싸서 그런데 나 이제 짜증난다. 경제학자가 어. 그러죠. 안 선생님 너무 비싸요 이랬는데 안 선생님이 그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비싼데 많이 산다. 네. 사고 싶어서. 너무 왜 이렇게 싶어서. 너무 비싸요. 네. 10개만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이렇게 비싸? 그래놓고. 잘못했네. 네. 그러고 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뉴욕타임즈에서 시에나 칼리지하고 최근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예. 6개 격전지 주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예. 근데 왜 격전지 주만 대상으로 했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공화당이다. 그럼 지금 경제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민주당 지지자다. 잘하고 있어. 경제 예. 좋아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뭐 비등비등한 그 주에서 일부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네. 네. 질문을 지금 경제가 뭐 안 좋다. 아니면 뭐 그래 뭐 그저 구색 맞추기 정도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한 게 81%. 그 공화당 96%. 6개 주에서. 근데 내가 만약에 공화당 지지자다. 뭐 공화당원이다. 뭐 그러면 이제 96%. 그렇지. 지금 뭐 그쵸. 좋다고 정당 할수 이상에서 없죠. 지금 정권 이상에서 그래. 대통령 이상에 생각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 민주당은 이 정도. 네. 네. 그다음에 뭐 이거는 교육 수준으로 나눴을 때 이 예. 정도. 근데 전반적으로 다 높죠. 경제가 안 좋다고 보는 성향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네. 희한하네요, 정말 진짜. 네. 그래서 NYT가 뉴욕타임즈가 이 응답한 사람들을 이제 몇 명을 만나가면서 대면 인터뷰를 네.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각자의 막상 자기 재정 상태는 충분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일자리도 그렇지.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 명의의 집도 있고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이 없다. 예. 그런데 정작 인터뷰를 해보면 말은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막막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물가 상승 그리고 지난 팬데믹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을 기사에 실었어요. 그러면 하여튼 두 개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상황은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소비는 하나도 안 줄고 있어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는 뜻이잖아요. 경제를 비관하는 게 다소 과장되게 비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제는 비관하는 게 진짜인데
나도 모르게 소비를 해버렸네 인 건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뭡니까? 과장되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생각은 생각인 거고 나의 행동은 거짓말을 숫자로 나오는 못한다. 거니까. 거짓말을 못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상훈 기자님 말이 맞는 게 맨날 과장이라고 김상훈 기자 편만 들어. 라는 말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장이라고 그러니까 거짓이다. 예. 거짓이 과장 그러니까 과장이 거짓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어떤 시츄에이션이니까. 음.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인터뷰나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 경제학자들은 이런 어떤 감정들, 소비자의 감정들이 경제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여기에서 일단 허점이 하나 좀 있는 것 같다. 그거를 지금 김상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도 상승을 했잖아요. 더 많이 예. 올랐습니다. 네. 근데 그 NYT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중위소득이 2019년 말보다 약간 높대요. 코로나 오기 전보다. 예. 그리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득 인상폭이 인플레이션을 더 웃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소비자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거를 상쇄하지 않고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그 머니 일루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돈에 대한 화폐에 대한 착각, 그렇지. 환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금이 5% 올랐어요. 예. 물가가 5% 올랐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죠. 그렇죠. 월급 인상에 대한 실제 가치가 거의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비자들은 이 조사에서 나온 소비자들은 화폐에 대한 가치는 내가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더 오르는 거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내려난 거지. 내려난 알겠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지. 생각하는데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경제가 나한테 부과했다. 용납이 안 되는구나. 나한테 부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네. 이게 월급이 오르는 거는 당연히 내가 누군데.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건데. 월급이 당연히 오르는 당연히 거지. 오르는 그걸 뭐 따지나? 근데 그렇지. 물가가 오르면 그거는 이놈의 경제가 개판이구만. 세금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그렇게. 느끼는 거, 그렇게 느끼는 세금이랑 거군요. 비슷한 그러니까 거. 날 뜯어가는 내가 거야. 지금은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임금이 더 많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조금 오르는 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참지를 거구나. 못해. 어떻게 마요네즈가 7달러였는데 14달러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예. 그 어떤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곧 승진도 한다. 예. 그리고 적당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내 집도 가지고 있다. 근데 요즘에 생활비 너무 많이 들어서 감당하기 힘들다. 나 진짜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지금 수준의 모기지로 모기지 받아가지고 그 이자율로 새 집으로 이사 못 가잖아. 이러면서 그렇지. 불만을 표출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머니 일루전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표도 한번 볼게요. 네. 요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진짜로 돈이 넘쳐서 돈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미국인들의 초과 저축률이 점점 줄고 있어요. 거의 다 근데 썼다고 지출액은 올라가죠. 그래서 그 NYT 내용 중에 보면 그 하버드 경제학자 로렌스 카츠 교수를 인터뷰를 했는데 팬데믹,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 같은 이런 이벤트들을 소비자들이 그 어떤 변동성을 경험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요걸로는 사실 이렇게 충분히 확 이렇게 시원하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 제가 그 저희 학교 모교의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또 미국에 계신 또 유학파 어소장님. 아니. 어소장님. 난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했다. 아니 예. 근데 이제 그 저희 교수님께서는 이거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NYT에 나온 그 교수님과 결을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모교 교수님은 일단 이 모든 게 어떤 팬데믹이 미국인들의 어떤 사고 방식을 사고 전환에 영향을 굉장히 미친 것 같다. 예, 예를 예를 들면 들면. 뭐 가족의
가족에 대해서 전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고 그리고 뭐 당장 일을 더 하기보다 여행을 많이 가고 내가 임금을 좀 적게 받아도 그래도 조금 워라밸이 맞는 일을 하면서 여행도 가고 가족과 뭐 식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팬데믹 당시에 야 사람들이 이거 집안에서 음식을 다 해먹으니까 외식 사업 이제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외식의 소중함을 느낀다거나 외식의 어떤 또 다른 가치를 생각해내면서 외식 산업이 더 막 화랑을 보이는 네. 이런 하면서 지출이 다시 늘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모든 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던 어떤 합리적이고 전형적인 의사 결정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의사 결정 형태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실제로 하나 더 예를 들면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 하우징 마켓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모기지 이자율이 높으면 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잖아요. 네.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러면 가격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상식 같은 거죠. 그쵸? 그게 공식인데 요즘 가격 안 떨어지잖아요. 아, 그건요, 소장님, 장 기자님이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그거는 미국이 너무 고정금리가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팬데믹 때 집을 많이 고쳤어요. 그 인테리어를 다 하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랬는데 예. 그 집을 다 돈 들여서 했는데 다시 팔기는 또 아깝잖아요. 가냐? 네, 그러니까 집을 아무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물량 부족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질 수 없고, 근데 이건 역시 이 사례 역시 팬데믹의 팬데믹이라는 영향이다. 이벤트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조금 뭔가 흐트러뜨려 놓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 제가 교수님한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본인 생각에는 예. 적어도 팬데믹을 겪은 세대에 한해서는 퍼머넌트 이펙트일 것 같다. 이렇게 계속되는 현상일 것 같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야 이거 한동안은 그러면 그 네. 소비자 관련 지표를 보면서 미국 경제를 예측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도 뭐 주머니가 들더라고요. 있어야 쓸 텐데. 네. 그 교수님이랑은 영어로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 그럼 한국어로 아니요. 하십니까? 혹시 한국인이시죠? 네 한국인이세요. 한국인. 한국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하셨구나. 예. 너무 유창하게 자유롭게 대화하시는 것 같아서. 유창하게 한국말로. 네, 중간 중간 이제 단어는 영어로 쓰시면서 네. 퍼머넌트 이펙트 뭐 이런 예. 거.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예. 이걸 준비하면서 기사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기사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조금 예전 기사인데 예. 아마 한두 달 전에 나온 기사예요. 이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여기는 그 경제 구조나 상황을 좀 벗어난 사례라서 이것도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심층 보도를 한 건데 제목이 보면 미국 경제의 비밀 무기는 뭐 올드 제너레이션 그 시니어들이다. 올드 네. 시니어.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노년층 시니어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사회적으로 뭐 더 이상 생산성이 그렇습니다. 없는 예. 오히려 사회에서 비용 지출이 많은 그죠? 그리고 뭐 소비도 약한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음을 달리 먹은 거예요. 인생 뭐 없다. 뭐 없다. 자식놈들한테 뭘 물려주냐. 다 뭐 쓰고 없다. 가자. 미국 그리고 원래 그거 안 해주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뭐 아끼고 뭐 이러면서 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을 즐기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크루즈 가고 뭐 여행 가고 하면서 정말 빵빵하게 소비를 뒷받침해주면서 경제가 좀 쪼그라들지 않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만도 한 게 노인들은 돈을 쓸 여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예, 세대에 비해서. 뭐 집 같은 경우에도 모기 뭐 있다고 해도 집을 소유하고 있고 모기지가 있다고 해도 지금 금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좀 더 훨씬 낮은 금리일 테고 이 시니어들이 실업률에 영향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렌트비 상승에 영향을 받나요? 네. 아니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자금 대출이 뭐 남아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연금만 엄청 쌓여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쓸 여력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아서 음. 소비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기사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몇 달 전에 있어가지고 조금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의 소비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왜 다르고 차이가 있구나. 있는지. 네, 아.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기사들을 조금 그러니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살짝 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경제를 다소 비관적으로 더 생각하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 또 실제로 팬데믹을 겪으면서 소비 지출이 진짜 실제로 막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지출과 경제를 전망하는 그 심리 상태의 괴리가 그쵸? 크다. 네, 아. 맞습니다. 이건 되게 그럴듯한 얘기네. 그럴듯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매우 달라요. 맞아요. 사실은 또 일부에서는 이제 소비 지출 여력이 조금 오히려 점점 줄고 있다. 네, 그래서 네. 당장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재 기업들이 조금 긴장하고 있다. 어떡하지? 뭐 예전만큼 안 살 것 같네. 이런 기사도 사실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 또 약간 또 여기 또 약간 그래도 배부른 느낌은 또 드네. 그래도. 배부른 소리죠. 배부른 소리죠. 아니 사실은 좋은데 막 아우 너무 비싸.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도 아니야. 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마이너스가 7달러 하던 게 14달러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임금이 근데 더 내 올랐어요. 월급은 더 올랐어. 어. 그냥 기분만 나쁜 거 아닙니까? 야 정말 진짜. 제 생각은 되게 그런데. 개인 감정이 막 느껴지는 물론 느낌. 그렇죠. 사감이 들어갔습니다. 왜 여기는 임금이 이렇게 오르는데 저 물가가 뭐가 문제라고. 우리는 금리도 많이 올라가지고 죽겠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미국의 통계 지표로 볼 땐 좀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겠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또 볼까요? 네.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문제. 네, 문제 낼게요, 여러분. 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화면에 어떤 남자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저도 압니다. 신문 봅니다. 요즘 유명해졌잖아요. 남미의 트럼프. 일부러 좀 다른 느낌의 사진 가지고 왔는데. 남미의 트럼프다. 네. 우리- 저희 아르헨티나에 특파원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요. 아르헨티나에서 그러네요. 지금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 아닙니까? 김상훈 그러네요. 부상파도 기자님. 있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정답 맞춰주시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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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음. 맞아요. 바로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 전기톱.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진만 보면 굉장히 막 락스타 같기도 하고 뭐 배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요 기사 볼게요. 제목을 보면 아르헨티나 극우 전기톱을 휘두르는 뭐 하비에르 네 전기톱인데 왜 휘두르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지출을 내가 줄여버리겠어. 다 삭감해버리겠다. 아니면은 잘라내버리겠다. 삭감해버리겠어. 그리고 부정부패 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잘라버리겠어. 아 근데 그러면서 하는 뭐 거예요. 이런- 사실 저 이미지는 저분이 장기매매 합법화하겠다. 맞아요. 사람을 그리고 썰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플레이션도 내가 잘라버리겠어. 잘라버리겠어. 이런 걸로 좀 그런 쇼를 퍼포먼스를 하는 거구나. 퍼포먼스를 예. 하는 거였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득표율 56%로 지금 현재 정부의 경제장관하고 붙어가지고 예. 거의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겼어요. 음. 근데 뭐 이 기사들을 쭉 보시면 한간에는 뭐 패론주의를 이겼다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패론주의 하면은 과거 그 아르헨티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도밍고 페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있었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정책을 계승하는 그런 정치 이념인데 음. 뭐 외국 자본 배제하고 그 다음에 뭐 산업 국유화하고 현금성 복지 정책 남발하고 뭐 임금 인상 뭐 이런 거를 해온 조금 포퓰리즘인데 조금 광범위한 예. 그런 포퓰리즘주의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아까 사진에 보신 이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경제학자 출신의 방송인이었어요. 원래 네, 경제학자 저처럼 출신이에요? 이렇게 패널로 예. 나왔던 자주 나왔던 사람인데 이분은 독신이고요. 근데 음. 여자친구는 있어요. 개그우먼, 코미디언이에요. 오. 네. 네. 그리고 정치 경력은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오히려 2021년에 하원 의원
장관이었다가 지금 2년 만에 대통령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예요. 정부 필요 없다. 정부를 크게 최소한으로 하고 예. 시장 돌아가는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그게 맞다. 이런 주의인데 특이한 게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 사람이 장기 매매 있죠. 장기 매매. 예. 이거 합법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뭐 총기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예.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인데 와.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어쨌든 장기도 나의 자산이지 않냐. 내 걸 팔 수도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의 자산을 왜 국가가 규제하느냐. 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런 사고를 가진 야. 약간 괴짜 같죠? 예. 약간 괴짜 같은데 약간 아니고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분이 다음 달 10일부터 4년 임기로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괴짜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56%나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 이유를 좀 보니까 여러 기사들이 이제 종합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라도 한번 해봐. 지금 현 정부도 못했지, 여당도 못했고 야당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한번 마일리한테 희망을 걸어보자. 네, 그래서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하고 표를 던진 거거든요. 예. 요거 보시면 화면 볼게요. 네, 요거는 지금 아르헨티나 인플레입니다. 142%. 야,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142%. 1년 지나면은 그냥 반토막이 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연말에는 한 185 될 거다. 예. 이런 전망이 있어요. 야. 진짜. 그리고 국민의 40% 정도가 빈곤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급속도로 오르니까 야 이거 아침에 마트에서 아침 가격표하고 저녁 가격표하고 바꿔야 된다. 아니 저 TV에서 봤어요. 요즘 아르헨티나는 물건 가격을 이렇게 붙여놓는 게 없대.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칠판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썼다가 지우고 다음 날 가면은 뭐 1,000원, 그 다음 날 가면 1,200원 뭐 이렇게 계속 올려야 되니까 다 칠판으로 가격을 쓴다고 그러더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공식 환율이 예. 1달러당 365페소거든요. 근데 암시장을 의미하는 이 블루 달러라고 부르는데 이 블루 달러에서는 달러당 거의 1,000페소? 그러니까 약간 한 3배, 공식 환율보다 3배 정도 안 되는 그 금액의 달러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르헨티나에 그러면은 지금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냐? 달러 얼마나 있냐? 그러면 달러가 바닥입니다가 아니고 달러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갔습니다. 일 정도로 적자예요. 적자라고요? 없어. 아예 없어요? 네. 가지고는 뭐 달러가 없는 겁니까? 거죠. 그러니까 줘야 될 돈보다 달러가 더 없다는 거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페소의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점점 없으니까 페소의 화폐 가치가 그냥 휴지 조각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국민들, 그러니까 당선자도 선거운동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조금 말을 좀 험하게 하는 스타일 같아요. 그 페소로는 절대 안 된다. 저 쓰레기는 비료로도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국민들은 그렇게 되면 페소를 들고 있느니 빨리 달러로 환전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세상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집에 도둑이 들어도 페소는 안 가져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달러 그 선호 현상이 오히려 외환 보유고 바닥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당선자 공약을 한번 그러면 뭔데 그래도 뭐 너라도 해봐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공약이 어느 정도 좀 메이크 센스가 돼야 되니까 공약이 뭘까 하고 봤거든요. 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좀 유명한 공약이죠.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이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하고 싶어 한다.
달러를 네. 달러 쓰자 우리는 그냥 네. 페소 없애고. 지금 조금- 사진은 달러에 자기 얼굴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가 없는데 어떻게? 중앙은행도 없애고 예. 중앙은행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발권 필요 없다. 아. 자국 통화인 페소 버리고 달러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했을 때 외신 반응이 좀 재밌어요. 예. 불가능하겠죠. 요거 보시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는 현실보다는 유튜브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진짜 무슨 말입니까? 그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네. 유튜브 뭐- 비하 발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딥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예. 유튜버 비하 발언.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 뭐 국가 재정이 그 모양이면 어. 그냥 자국 통화 대신에 뭐 달러 채택이 오히려 그래 합리적일 수는 있어. 그래 뭐 해봐, 뭐 유튜브에서는 좀 괜찮을 거야, 막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이 뭐냐 이런 반응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을 거다. 왜냐면 지금 달러를 채택해가지고 자국 통화로 쓰고 있는 곳이 뭐 파나마, 예. 뭐 에콰도르, 뭐 엘살바도르 같이 이렇게 공식 화폐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은 공용 화폐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행을 하면서. 근데 이 달러화를 선택한 다른 국가들 지금 제가 얘기한 곳들 보면 되게 작은 규모의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나라들. 근데 아르헨티나 뭐 왕년에 막 5위까지 했던 그런 나라가 예. 이렇게 그래도 규모가 5천만이나 되는. 네, 규모가 큰 나라가 음. 달러화로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화를 채택한다고? 그런 일은 전무했었어.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달러 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이 달러리제이션 이거를 하려면 일단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넉넉한 달러가 없는데 음. 이미 100억 달러 이상 적자 상태인데 그러면 오히려 빌려와야 되잖아요. 차입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겠어? 아마 조만간 또 IMF에 한 저기 440억 정도 달러? 440억 달러 빚을 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건 또 갚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자본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예를 해요. 들면 페소화는 자 오늘부터 안 씁니다. 우리는 달러로 씁니다. 하면 어느 날 페소로 사 주세요. 달러로 바꿔 드릴게요. 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 물물 교환해야 됩니다. 달러가 없어. 이거 저걸 사야 되는데 나라에 달러가 없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래 달러화 하면 인플레이션을 그래도 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네. 예전에 뭐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니까. 예. 하지만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시스템도 일단 갖춰져야 될 거고 중앙은행 없애자고 했는데 뭐 페소와 달러의 어떤 가치를 좀 따질 때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고 시간 오래 걸릴 테고 만약에 경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아르헨티나 자체에서 어떻게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런 것도 문제일 테고. 그래서 이 당선자가 어떻게 자금 마련할 건데? 라고 하니까 정부 개혁해가지고 지출 줄일 거야. 지금 GDP의 한 40%가 어떤 보조금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그거 한 내가 15%까지 줄일게 하면서 전기톱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5% 정도까지 줄일 거고 경제도 개방할 거고 뭐 석유 회사 같은 이런 국영 기업도 매각할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근데 또 외신에서 봤을 때는 그래 뭐 해봐. 왜냐하면 근데 이게 잘 안 될 거야.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거든. 이 사람이 속한 정당,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연방 정부인데 지금 본인이 그 정파로 있는 그 의회 정파 그 정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데 이런 추진 법안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냐 그런 얘기가 있고 지방 정부의 주지사들도 이 사람한테 약간 좀 등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법원조차도 이런 달러화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자국 화폐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이다 주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아르헨티나의 어떤 전통상 전통적으로 그 정당들이 차기 대통령이 내놓는 첫 번째 예산 이거는 막지 않고 통과시켜주는 의뢰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정부 지출 삭감 정도는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또 그런 관행이 있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외교 부분 같은 한 번만 통과시켜주고 다 반대하는 거 아니야? 야, 딱 한 번이야. 잘 써라. 딱 뭐 이런 한 거 번이야. 아닙니까? 그쵸.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좀 떠오르는 다른 정치인 없으세요? 트럼프.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 이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어. 그 트윗을 했나 또 메시지를 보냈나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미 쪽이 예. 이제 좌파로 좀 물들어가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음, 그리고 그 브라질도 지금 저기 보소나루 음. 대통령 전 대통령이 네. 좀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재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미의 새로운 희망을 받습니다. 응원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네. 그럼 여기 남미의 트럼프 원투가 이렇게 되면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남미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가 봐요. 화끈한 면이 좀 있기는 네. 한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좋게 워낙 말하면 화끈한 거고. 인플레이션이 네. 너무 심하니까 뭐라도 그렇지. 한번 바꿔보자. 뭐 네. 이런 시도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야, 아니 뭐 하루 아침에 통화를 없애자. 참. 바꾸려고 다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달러화로 가겠다. 페소 없애겠다. 장기 매매를 근데 워낙에 달러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실생활에서 맞아요. 지금 워낙 이제 페소가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암암리에 달러를 그냥 서로 이렇게 맞아요. 구해서 쓰는 관행이 있으니 이럴 바엔 차라리 달러로 가도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외교 부분 같은 데서도 좀 네. 성급한 게 있었어요. 예. 그 아르헨티나가 사실은 외화가 너무 없어가지고 외환부 이렇게 너무 없어서 중국이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었었거든요. 예. 내가 구원해주리라 하면서 음.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그 지난 1월에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규모 통화 스와프 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환율로 위안화 빌려왔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인데 그래서 중국하고 무역을 할 때는 위안화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제 중국과의 무역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달러로만 한다니까 그럼 위안화는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 사람이 그 유세할 때부터 예. 좀 미국에 우리가 조금 앞으로 더 외교 관계를 조금 더 회복을 하고 잘 지낼 거고 중국, 브라질 이거 공산주의자 놈들하고는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얘기를 해요. 와, 화끈하신 분이네. 네. 그래서 진짜 뭐라고 했냐면 유세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중국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면 살해당한다. 당신은 암살자와 거래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암살자 드립을 하면서 대놓고 자극을- 독재자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자극을 했어요. 그리고 뭐 바이든도 독재자라고 하는데 뭐. 근데 여기는 아쉬운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당선되고 나서 얘기를 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과 브라질하고는 관계 끊고 미국과는 더 단단한 관계 맺을 거야라고 했는데 중국이 다음 날 이 성명을 냅니다. 이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중국이 아르헨티나에게 관계 단절 심각한 실수 경고. 그러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너 말 잘해라 후회하지 마라 네. 이렇게 경고야 하거든요. 예. 아차 싶었던 거죠. 아차 싶어가지고 다음 날 이런 내용이 이제 신화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이 말리의 수석 보좌관이 말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수습을 했대요. 뭐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고 좀 새로 선출된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특히 양국 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걸 중국이 이렇게 내면서 그렇게 아르헨티나 보좌관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앞으로
잘 해볼 거다. 그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해석에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하고 이제 수습을 하는 그런 뭔가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이제 중국이 그걸 좀 받아들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화통신 보도를 통해서 다시 중국과 아르헨티나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대변인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르헨티나는 너무 이제 페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맨날 영어 토익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한글 때려쳐. 자, 내일부터는 영어로만 한다. 자, 맞네요. 약간 맞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심정은 이해가 가. 심정 이해가 가죠. 한이 맺힌 거지.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토익을 없애야 돼. 영어, 그놈의 영어. 그놈의 영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알겠습니다. 요즘 아르헨티나는 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이 아르헨티나 그 에너지 국영 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다면서요. 여기는 막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민영화 발언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요즘 하여튼 아르헨티나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들썩들썩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르헨티나의 변화를 또 잘 보면 또 거기서 또 재밌는 레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 소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연기력이 좀 늘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요즘 그 BNK 채널에서 네. 시작 때마다 자꾸 꼭 어머니 연기를 시키세요. 어머니 연기를. 어머니. 막 야외 촬영도 하고 막 광고도 막 이렇게 하듯이 연기를 잘 시키셔가지고 예. 늘었어요. 아까 댓글에서는 주었다는 분이 도대체 저의 평가가 아닙니다. BNK 뭐라는 거야 저의 도대체. 평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와. 용 실력이 줄어드셨다고. 줄었답니다 지금. 아니요. 오늘은 어. 그 이프로님이 안 계시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 다들 뭐 그냥 한번 해봐 이런 어. 느낌이었지. 이프로님 계시면 같이 들어오시잖아요. 야, 이 프로에 왔 조금 있었어요. 낯설하시는 것 이 같더라고요. 프로 들어와야죠. 있었으면 미국 얘기 못 합니다. 들어와야죠. 저희는 연기는 쥐약이어가지고. 제가 아까 하는 것도 사실은 네. 90년대 서울 사투리예요. 아 그게 서울 사투리였습니까? 이봐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유행하는 거 이런 거를 전혀 무지해요. 깨끗해. 그러니까 무슨 재밌는 거를 던져도 뭐 반응이 없으니까 구독자분들만 아세요. 저도 그 댓글은 봤습니다. 90년대 서울 사투리라고 해서 아 그게 그래요? 뭔지를 잘 못 알아들었어. 아. 90년대의 뉴스 데스크 이런 거 보시면 어.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거는요 이러거든요. 이걸 우리는 개성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런 거 같다. 처음 그런 거 들었습니다. 같다. 그런 거 같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서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옛날 TV에서 본 것 같은. 응. 어.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늘었어. 늘었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오 소장님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